자, 최근에 그 원정현 의원께서 굉장히 재미난 그리고 아주 도발적인 책을 썼습니다. 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자, 이 국민연금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하고 계신데 이런 책을 쓰신 이유 뭡니까? 일단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말씀은 국민들이 자신의 연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약간 좀 방조라고 그러실까요? 아니면은 아예 기피를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됐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현재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가입자 2,500만 명이 있다면은 2,500만 명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이나 뭐 거기에 대한 생각 철학들이 되게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많으신 가입자들의 어떤 목소리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시중에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을 소개하고 있는 책들이 전체적으로 좀 홍보성 책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 전문가들이 쓴 매우 어려운 용어로 쓴 그들만의 어떤 세계에서의 국민연금만을 하다 보니까 자꾸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에서부터 국민들이 소외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 책을 보시면서 좀 알기 쉽게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을 좀 더 느껴주셨으면,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앞으로 연금 개혁이나 아니면 국민연금 참여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인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은 하는 바람에서 한번 그 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 원종현 우리 전문위원께서 책에서 제시한 해법 연금개혁 3.115 요게 있던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해 예, 주시죠. 뭐 3이라는 뜻은 보험료를 3% 정도 올려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줘야만 그 앞으로 연금 지급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줄 테니까요. 그 대신에 3, 1 할 때요. 지금 1 같은 경우에는 방금 남창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가 이제 좀 기여하자. 지금까지 보면 연금은 그냥 모든 문제나 해결은 그 연금의 가입자들끼리만 해결하고 마치 국가는 그냥 이것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영역에서만 지금 있었다면 이제 그러지 말고 국가가 이제는 최소한 GDP의 1% 정도라도 이제 이 기금에다가 투여를 해서 앞으로 기금의 그 증진에 많은 이제 직접적으로 너희도 역할 좀 해라. 그래서 좀 더 그 부분들을 이제 국민 가입자들이 국가로부터의 그것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끌어내라라는 식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제 보험료만 높이고 이제 국가만 기여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다면 국민연금 자체로도 이제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현재 기금운용이라는 부분에서 현재 추계되어 있는 그 장기적으로 2070년, 2080년까지 약 4.5% 정도가 현재 기대 수익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서 아니면 좀 더 다른 어떤 자산 배분이나 운용을 통해서 1.5% 정도의 수익률 제고를 좀 더 해보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3% 인상, 1%의 재정의 기여, 1.5%의 수익률의 제고가 된다면 현재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기금은 지속적으로 소진이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일종의 수익, 이자와 밑에서의 그 가입자들이 계속적으로 내게 된 보험료들을 합쳐서 연금 지급으로 그 지급하는 부분에서의 수월성이 훨씬 높아져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3.115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해법의 핵심은 이제 보험료가 인상하긴 해야 되는데 최소화하고 정부도 재정을 좀 투입하고 맞습니다. 기금 운용도 좀 잘해서 노력 수익률을 높이면 맞습니다. 이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일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재정 투입 이게 현실성이 좀 있는 겁니까? 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 투입이나 결국 뭐 같은 부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 투입과 보험료 인상과 같을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가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내는 4.5%겠죠, 보통 직장 가입자들은요. 아니면은 자영업자가 내는 9%는 순수하게 저희가 노력했었던 근로소득에서 많이 뗍니다. 근데 전체 재정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리고 아마 앞으로 이제 좀 더 산업화가 좀 더 고도화되면 될수록 아마 전체 재정 근로소득세 근로소득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 좀 낮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만 계속 9%, 10%, 11% 계속 인상을 계속 잡고 있다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재정이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지금 한다면은 다른 조세원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의 그 부분을 감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스프레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로서의 부담은 아마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많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남찬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 돈을 기금으로 바로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금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마 보험료라는 형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소득층이라던가 아니면 플랫폼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단기 근로자라던가 가정주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단절 근로자라던가 그런 부분들에서의 소위 미래의 사각지대로 빠져서 이제 나중에 급여를 못 받게 되실 분들에 대한 부담을 그때 가서 크게 지지 말고 지금의 재정을 통해서 그분들을 미리 계속 붙돋아 주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개미와 배짱이 있을 때 배짱이는 놀고 싶어서 뭐 노는 배짱이도 있지만 정말 일할 수가 없어서 노는 배짱이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에도 계속 강제적으로라도 아니면은 국가에서라도 그 경로를 통해서 재정으로 연금이 계속 납부가 된다면 그분들은 오히려 나중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받게 되는 그 연금 급여가 훨씬 미래에 그 분들의 노후 빈곤을 극복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어떤 재정 기여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제는 국가도 역할을 해라. 저는 뭐 그게 GDP의 지금 1%라는 것이 상징성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0.1도 좋고 이제부터 뭔가 국민연금의 개혁을 한다 아니면 미래의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결국 정부가 그러면 하는 건 뭐야라고 봤을 때는 관리 말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너희가 뭘 할 수 있어 국민연금에 너희가 어떤 부분에서의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라는 부분이고 그것이 좀 더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저는 그것은 이제 가입자인 국민들이 정부에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기금 운용 수익률도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수익률을 올린다는 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렇죠.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왜 못 올렸냐 이런 맞습니다. 뭐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위험자산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자산 비중은 지금까지는 매우 보수적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익률에 이제 높일 필요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위험자산 비중을 좀 더 높여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입자들이 이제 위험자산 비중을 언제 한번 이렇게 훅 떨어지더라도 계속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수익률을 계속 높여야 될 테니까 그래 위험자산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좀 승인해 줄게라고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현재보다는 좀 더 높은 위험을 가지지만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는 자산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저희의 그 추계상에 지금 80년까지 약 지금 4.5% 정도의 지금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요번에 그 나온 것은요. 그것보다는 위험자산을 높여서 약 지금 6%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의 기대를 거는 것이고 거기에서의 어떤 중심 키는 우리가 수익 높일게라는 말보다는 가입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위험 부분을 좀 더 감내해 볼게라는 합의가 더 선제가 지금 돼야 될 것입니다. 자, 남 교수님, 3.115 개혁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여기 이제 보험료 3%, 그다음에 국고 1%, GDP 1%, 그다음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1.5%포인트 올려서 이게 이제 3.115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우리가 기금을 윗세대로부터 기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 기금이 우리나라가 GDP 대비 비율로는 2021년 기준으로 45%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물려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장점이라고 할까 뭐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물려받은 기금을 허투루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앞으로 잘 운용을 해서 미래 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분산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하고 그다음에 국고 투입이 전제돼야 된다 하는 거 하고 또 그렇지만 또 가입자들 자체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뭐 1.5가 맞다, 1.4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너무 공감만 하지 마시고 예,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요. 네네. 예. 그런데 제가 책도 다 읽어봤는데요. 그리고 원 박사님하고 또 책 쓰신 이제 김호창 교수님하고는 이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미리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저는 소득 대체율 인상을 조금 언급이 조금 적은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렇지만 뭐 보면 이제 소득 대체율 3.115가 지켜지면 소득 대체율 인상도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또 말씀하셔서 안심이 됩니다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115대로 하면 기금이 GDP의 120%까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기금을 그렇게까지 키우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자 책임도 조금 올리고 그다음에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물려받은 기금을 잘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